생각 없이 보기 좋은 주간 랭킹의 최사부입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최연소 연쇄 살인마를 다뤄볼 건데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어린 아이들의 만행을 조사하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행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떠오르더군요. 다소 끔찍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를 바랍니다.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든 최연소 연쇄 살인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최연소 연쇄 살인마들의 기록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릭 스미스. 에릭 스미스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4살 남자아이 데릭 로비를 근처 숲속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아이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나뭇가지로 학문 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큰 바위를 떨어뜨려 죽이는 끔찍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에릭 스미스는 학교에서 왕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에릭 스미스를 임신했을 당시 간질약을 복용했으며 이로 인해 외모 이상이 생겨 종종 따돌림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살인마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2급 살인 혐의를 받아 최소 9년형의 징역살이를 선고받았습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의 징역을 살았으며 8번의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조슈아 필립스. 필립스가 14세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발견된 시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실종됐던 이웃집 8세 여자아이인 메디 클리프톤이 아들의 방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슈아는 야구 방망이를 갖고 메디와 놀다가 그녀의 눈을 실수로 가격했고 이에 아빠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메디를 방으로 끌고 가 전화선으로 목을 조르고 칼로 11번 찔렀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메디의 시신이 하반신만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아직까지도 성폭행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슈아는 이 사건으로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아 평생 감옥에서 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르짓 사다. 인도에서 8세 소년이 유아 3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르짓 사다라는 이름의 이 소년이 살해한 유아는 모두 3명, 그중 갓난아이인 자신의 여동생과 사촌이 있고 마지막 희생자는 이웃집 여자아이였습니다. 앞선 2번의 살인을 가족들이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가 되지 않다가 마지막 희생자가 생기고 나서야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몰래 아이를 황량한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벽돌로 얼굴을 세게 때리고 그들이 죽었는지 확인한 후 풀과 마른 잎으로 시신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법정은 이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소년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의사들은 그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쁨을 찾는 세디스트로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약물과 치료를 통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접촉 없이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18세가 되던 해에 석방된다고 합니다. 라이오넬 테이트. 단순한 TV 레슬링 경기의 모방이 티파니 유닉이라는 6세 여자아이가 죽음의 원인이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라이오넬은 1999년 자신의 엄마가 베이비시터를 맡았던 6세 여자아이인 티파니 유닉을 끔찍하게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이오넬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아이와 놀아준다는 명목하에 헤드락을 걸고 아이의 머리를 테이블에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라이오넬은 태연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엄마에게 데려가 애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오넬은 해당 사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2004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1년의 가택연금과 10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베리 데일 루케티스. 이게 수학보다 낫지 않아? 그가 프론티어 중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평소 왕따를 당하던 베리는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는 가정사까지 겹치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심리적 억압을 이기지 못해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이던 베리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환청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14세의 베리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옷을 차려입고 총기를 든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후 교사의 가슴에 총을 쏴 직사시켰고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법정에 서게 된 베리는 미성년자의 나이임에도 사건의 잔혹함을 감안해 징역 20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프라이스. 피해자의 숨이 끊어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사체를 칼로 찌르며 희열을 느끼는 인면수심 살인마입니다. 지난 1987년 당시 13세였던 크레이그는 이웃집에 침입해 한 여성과 두 딸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6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발견됐으며 딸아이의 목에는 부러진 칼날이 박혀있는 등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잔혹했습니다. 온 집안에는 피범벅된 손자국이 가득할 정도로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했지만 무자비한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이웃 주민을 칼로 30차례 이상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레이엄 영. 어린 시절 아돌프 히틀러를 우상시했던 그레이엄 영. 그는 14세부터 독극물 제조에 매료돼 온갖 독극물을 만들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독극물을 마신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 복통과 같은 이상 증세를 나타냈으며 그레이엄의 양 엄마가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독극물 제조 사실이 발각되자 현지 경찰은 그를 정신병동에 수감했지만 생체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화학 성분 하나 없이 오직 월계수와 나뭇잎 등에서 청산가리를 추출해 독극물을 제조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실험은 계속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먹여 사망자가 나오자 그레이엄은 다시 재수감,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바다 땅. 사건의 발단은 치지 나츠미의 동급 학생인 미타라이 사토미가 인터넷에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놀렸다는 이유로 나츠미는 사토미를 학습실로 불러낸 뒤 커터칼로 목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찔린 부분의 깊이는 무려 10cm가 넘어 뼈가 보일 정도였으며 나츠미는 범행 후 15분 동안이나 친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고 피가 묻은 상태로 학교 계단을 유유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11세에 불과했던 나츠미의 이런 태도는 일반적인 초등학생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사에서 나츠미의 컴퓨터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 나츠미의 공격적 성향은 히키코모리적 행동으로 말미암은 현실과의 단절, 인터넷 중독, 만화영화 열중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나츠미는 일시 수감되었다가 2004년 9월 도치기현으로 이감되었고 2013년까지 복역 후 출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츠미의 추종자들이 생겨났다는 점. 살인을 저지르기엔 이쁘장한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살인자라는 팬카페가 생기는가 하면 치지를 주인공으로 한 팬아트, 팬픽이 유행을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네바다라는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바다 땅이라는 밴드 그룹도 나오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본명을 공개하지 않는 일본의 형사법 때문에 나츠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나츠미가 입은 옷에 적힌 네바다와 모에 계열 호칭인 땅을 붙여 네바다 땅 사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베나블, 로버트 톰슨. 1993년 10세 동갑내기 친구였던 존과 로버트는 3살 남자아이를 납치해 온갖 고문과 폭행, 성적 학대를 저지른 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홀로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납치해 차에 밀어버리면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때리거나 발로 차고 공중에 집어던져 머리부터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철도 주변으로 향한 두 소녀는 아기의 눈에 페인트를 뿌리고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0kg의 철물을 아이의 머리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을 입힌 뒤 아이가 기절하자 철길 위에 눕히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아이는 총 42군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차에 치이기 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버트와 존은 CCTV와 DNA 등의 증거물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영화 사탄의 인형을 좋아해 잔인한 장면을 따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세기 최연소 살인범으로 기록되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어린이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인권위원회는 8년 후 이들을 가석방시켰습니다. 이후 이름까지 개명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으나 존은 또다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다 2011년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리 벨.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이자 최연소 살인마로 꼽히는 메리 벨. 범법자인 아버지와 매춘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는 어머니의 고객으로 오는 남자들의 유아성애 상대로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입에 피와 침이 고인 채 폐가에 버려진 마틴 브라운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시체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메리. 메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유가족을 우롱했으며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녔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간주,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더욱 대담하고 잔혹해진 메리는 또 다른 아이인 브라이언 홀을 목 졸라 죽인 뒤 성기를 훼손하고 면도칼로 배를 그어 알파벳 M을 새겨 넣었습니다.
메리의 범행이 발각되자 전 세계가 사건의 잔혹함에 경악했고 메리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고 소년원으로 이송됩니다. 2년 후 메리는 소년원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일반 감옥으로 보내지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폭로하며 몸에 가짜 성기를 달고 다니는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수감 중이던 메리는 영국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 기록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일반 감옥에서 12년을 생활한 후 23살의 나이에 교도소 관계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가석방되었으나 아이는 유산됐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결혼해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시오패스처럼 자신의 들끓는 본성을 숨긴 채로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최연소 연쇄살인마 랭크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 나이 어린 살인마들은 정말로 저 아이들이 악마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지옥의 천사들인 걸까요? 지금까지 주간 랭킹의 최사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한 랭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